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최종 모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f옥을 계속 돌렸더니 제일 마지막에 더 이상 에러가 안 줄어는 모델이 나오겠죠? 최적화된 모형이 나왔을 때 값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처음에 줬던 값하고 많이 바뀌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게 파란색이 최종 모형 값이고요. 요게 가중치 값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처음에 0. 뭐 이렇게 줬었는데 갑자기 5.87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중에서 값이 높은 게 뭐예요? 중요한 뉴런이라는 거죠. 값이 높은 게. 가중치가 높다는 게 값이 중요한 변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스텝이 76번까지 갔네요. 그죠? 그러니까 76번 돌려준 거예요. 계속. 자, 가중치 변경을 이렇게 해줍니다. 처음에 0.043이 돼서 3번 가중치가 이렇게 나오면 두 번째는 요 값이 조정이 된 값에 의해서 어떻게 나와요? 0.86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처음에는 0.43이 나왔죠? 아까 전에 뉴런에서. 그런데 가서 두 번째 f폭을 최종 f폭으로 가면은 값이 이제 0.86으로 나오고 이렇게 값이 처음 값, 마지막 값, 최종 값. 처음에 요 값이었다가 가중치 조정되면서 최종 모델에는 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값이 거의 아까 전에는 0.5, 0.4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는데 가중치 조정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0.9 이상까지 높게 나오죠. 그래서 1과 like, dislike를 정확하게 이제 구분해 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dislike 값이에요. 얘가 dislike 값이었는데 초기에는 0.48, 0.50 거의 차이가 없게 처음에는 나왔죠. 구분을 조금뿐이 못 해줬잖아요. 근데 웨이트 값을 계속 바꿔줬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 최종 모델은 0.07이죠. 그 다음에 0.09, 0.07. 거의 이제 완전히 구분을 해주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거의 구분이 되는 이런 모델로 만들어줍니다. 이 얘기예요. 이런 걸 스스로 학습하면서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얘가 스스로 조정해주면서 이렇게 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다 해줘요?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자, 신경망 하면서 고려사항이 좀 있어요. 뭐냐면 데이터를 들어올 때 수치형 변수하고 범죄형 변수 두 가지가 들어오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치형 변수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미리 설명을 좀 드렸는데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액티베이션 함수를 0에서 1 사이 값으로 변환을 해주고요. 탄젠트 함수를 이용할 때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해줘요. 최대값, 최소값을 이용을 해서 그 값으로 보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사이를 1과 0으로 놓고 자동으로 얘가 해줍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범죄형 변수일 때는 어떻게 해주느냐면은 0과 1 사이의 값을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값이 3개면 0, 0.5, 1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어요. 카테고리가 3개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보통은 가변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1, 빵빵. 뭐냐면 인풋이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범죄형 변수일 때 하나를 주면 이 하나에 0, 0.5, 1 이렇게 하나의 그 값으로 뉴런으로 값을 전달해주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변수 3개를 주고 여기다가 1빵빵 또는 빵 1빵 이렇게 주는 거가 있습니다. 주로 이 가변수를 많이 씁니다. 대부분은 가변수로 이제 범죄형 변수를 만들어서 돌리는 게 이제 정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혹시 값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소득 분포. 소득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평균 연봉을 따르지만은 특정한 사람들은 남들 연봉에 뭐 몇 배씩, 몇십 배씩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포가 이렇게 골고루 안 돼 있어요. 소득 분포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죠. 여기 끝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전 세계 갑부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는 로그 변환을 해서 이런 거를 이제 바꿔주는 기법이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특정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로그 분포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은닉층의 개수예요. 레이어를 하나, 노드가 아니에요. 은닉층의 노드를 뭐 10개로 둘지 5개로 둘지는 나중 문제고,
층을 하나로 둘 거냐, 두 개로 둘 거냐인데, 보통 두 개를 두면 우리가 두 개 이상 가면 딥러닝이라고 불렀잖아요. 보통은 하나를 둡니다. 하나를 둬서 쓰는데, 하나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 맞춘다고들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yes, no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개념이 아니고, 요즘은 딥러닝은 사진을 보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부터 사람인지,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 이게 누구 사진인지까지 맞추죠. 엄청나게 복잡하게 결과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뉴런이 하나층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수십 개의 수십 개의 층을 만들어요. 수십 개의 층입니다. 한 층에 뉴런이 몇십 개씩 들어가요. 그럼 곱해보세요. 뇌세포가 얼마만큼 많이 뉴런이 만들어지는지. 그렇게 해야지 요즘 나오는 그 사진이라든가 이미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쓰는 분류 기법이라든가 어떤 주식 예측 이런 거는 간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층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해결이 돼요. 노드만 좀 적당하게 써주면. 자, 그런데 층 하나에다가 노드 수를 몇 개를 둘 거냐. 많을수록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이제 학습이 계속 노드가 많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근데 과적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줍니다. 라는 거예요. 출력층 노드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에 yes, no 하나 해가지고 1, 0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보통 두 개로 뒀다. 아까 전에 like, dislike도 아웃풋을 두 개로 뒀죠. 그래서 그 방법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노드 수를 여러 개 두는 방법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 변수예요. 주식 예측한다. 어떤 값. 내년도 우리 내년도 GDP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 값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 모델일 때는 변수 하나만 둬서 이 하나의 값이 뭐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인자.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러닝 레이트를 무엇으로 줄 거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 값의 범위를 주면서 조정해 가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학습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요게 학습률이고, 아까 전에 요거는 이제 웨이트 값이고, 요게 학습률, 이렇게 준다. 장점은, 뉴럴 네트워크의 장점은 뭐냐면은 성능이 좋아요. 성능이 좋은데 단 해석이 어렵죠. 왜냐면 우리가 봤던 의사결정 나무 틀이나 이런 거는 어떤 변수가 무슨 값이 오면 얘 값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 이상이면서 얘가 얼마 이상 룰이 만들어지죠. 얼마 이상이면서 얼마 이상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래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얘는 돌리면 컴퓨터가 돌아갔는데 값이 나왔어요. 당신은 못 빌려준대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문제일 때는 얘가 정확하더라도 얘를 안 쓰고 그냥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의사결정 나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있었죠?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든가 이런 모델을 쓰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모델을 쓰는데 그거보다는 나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해. 사람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이런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모델로 가야 되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장점들이 많아요. 단점들은 이제 해석하기가 어렵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양이 많아야 되고, 왜냐면 학습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 양이 많아야 되죠. 근데 요즘은 이제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딥러닝이 뜨는 이유가 이겁니다. 데이터 양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런 인공지능 모형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딥러닝입니다. 자, 딥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이에요. 그 중에서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모델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언제 쓰냐면 사진 인식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음성 인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 히든 레이어들이 있죠. 그래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런 값들이 들어와요. 이런 값들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층에서는 이런 값들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함축해줘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전혀 뭐 아무것도 없는 값들이 들어오는데 두 번째 이 값들이 조정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선이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는 어떤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 층에서는. 얘가 눈이구나, 코구나, 귀구나 대충 이제 만들어지면서 즉 뭐냐면 한꺼번에 사람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어떤 틀을 계속 잡아가요. 히든 레이어 1에서는 어떻게 잡히고 두 번째는 뭐가 잡히고 선이 잡히고 세 번째는 모양이 잡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잡혀요? 사람 얼굴 형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다, 개다, 고양이다 이렇게 맞춰나가는 이런 학습 방법을 씁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제 깊게 공부가 들어가야 돼요. 뭐 여러 가지 행렬이라든가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걸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복잡해져요. 저도 고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해주면 다 도망갈 텐데, 그죠? 우리 지금 앞에 봤던 인공지능만 해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는 되죠? 안 돼요? 딥러닝 들어가면은 앞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딥러닝은 더 어려운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터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 막 엄청 복잡해요. 우리는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잘 쓰면 돼요. 그죠?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잘 쓰면 돼요. 자, 그죠? 이미지 잘 맞추는 모형이 뭐냐? 그럼 그거 쓰면 돼요. 다 개발해 놨어요, 사람들이. 자, 여기까지 하고